안녕하십니까. 로박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수험생을 위한 공식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인강 보고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롬박스터디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원 인강을 끊고 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절차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온! 자, 처음에 이제 인강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노베이스로 시작하겠죠. 자, 그럼 뭐 먼저 해야 되냐? 첫 번째, 인강을 듣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포인트는 뭐냐? 절대로 1.6배속 금지, 최대 1.2배속으로 가야 됩니다. 1.2배속. 천천히 듣는 거예요. 천천히. 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는 보통 저희가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어디까지 진도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진도만큼 똑같이 듣는 거예요. 오프라인처럼. 그러면은 인강을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저는 3개고 보통 낫쌤은 4개, 5개를 찍는데 이렇게가 한 세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은 다음에 뭐 먼저 해야 되냐? 자, 기본서를 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서 회독의 포인트는 이 선생님이 수업 때 했던 판서 있죠? 이 판서에 대한 단권화가 돼 있어야 돼요. 어디가 중요하다, 뭘 설명해 준다, 어떤 판서를 해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다 기본서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서 회독은 보통 30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30분 이내로. 왜냐면은 들은 강의가 한 3강에 5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판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 판서가 끝나면은 이제 혹시나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회독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죠.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기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출 문제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통 풀어봐요. 풀어. 이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푼다고 하는 건 실전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인강 듣고 기본서를 읽었다 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냐고. 그럴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비효율적이야. 풀이로 가지 말고 분석으로 가야 됩니다. 분석으로. 이 분석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좋아, 내가 지금 인강을 듣고 기본서를 봤는데 이게 과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죠. 구조 파악. 아, 이 질문을 했고 다음 주 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었구나. 자, 여기서는 풀이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답 체크하셔도 돼요. 해설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서에다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단권화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여러 개가 나왔을 거잖아요. 기출 문제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3개년치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출 표시를 하더라도 최근 3개년치 앞에다가는 자기만의 표시를 해가지고 뭐 별을 표시하든지 뭐 이응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3 이렇게 표시하면 아, 3개년치다 이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우선은 한 세트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세트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마무리. 이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뭐냐? MBT를 풀어봐야 돼요. MBT는 뭐냐면 이제 테스트죠. 테스트. 자, 이게 메타베이스로 한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MBT에 들어가면 해당 과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원을 클릭할 수 있죠. 그럼 단원에 해가지고 이제 마치 우리 단원 복습 평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단원 평가를 해가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1회 내지 2회를 칩니다. 그럼 몇 점 나오는 게 정상이냐? 보통 한 70점에서 80점, 뭐 설령 60점 나와도 괜찮습니다. 요 선이 있으면은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50점 이내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 내가 방금 기본서도 보고 기출문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점이다, 절반 틀린다? 그거는 이 과정 자체가 1번이라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1번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면 7, 8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2번인 과정이 끝나면은 전체 오늘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할 일. 됐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오늘 하루하루가 끝나면은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1회독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 포인트. 1회독일 때는
이 전주 봤던 거를 누적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적 학습. 누적 학습 한 거 아니에요. 그 주, 구주 있죠? 한 주, 한 주. 예, 한 주에 힘써라. 한 주 한 주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오프라인 기준에 했을 때는 전체 1회독 하는데 12주 걸립니다. 11주. 11주면 1회독 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 파트가 끝난 겁니다. 11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회독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큰 11주 이론이고, 자, 두 번째 이제 기출 및 모의고사 시즌이죠. 자,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죠. 기출풀이 강의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자, 보통 한 6강 정도의 기출풀이 강의가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아니 어차피 내가 기출 다 강의 정리했고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데 굳이 기출풀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얻어갈 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하고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접근법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 다시 한번 3개년치를 우리가 복습하잖아요. 6강이라는 거는 최근 3개년치입니다. 그러면 3개년치를 복습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죠. 중요한 포인트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출풀이 강의 들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해당 복습을 할 때에는 자, MBT를 꼭 쓰셔야 돼. 이때부터는. MBT가 아까 뭐랬어요? 어떤 개념? 테스트의 개념이랬잖아요. 이거는 무제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자동으로 오답 노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보세요. 내가 전체 이제 기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서 내가 풀면 복습은 다 했지만 여전히 내가 풀었을 때 MBT를 통해서 풀었을 때 맞는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맞는 문제는 또 맞고 틀린 문제는 또 틀리거든요. 근데 한 번 맞아 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를 계속 MBT를 풀어가면서 요걸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는 문제를 계속 풀어주면서 이때는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뭘 이제 쌓아야 되냐면은 요 오답에 대한 걸 잘 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아까 MBT가 제가 7, 80%를 했잖아요. 7, 80점 맞으면 된다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받으시면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실제로 우리가 이 성적 안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은 대략 한 55점에서 65점 사이 받는 수준이에요. 이 과정까지는 MBT에 푼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55에서 60점, 65점 이게 아마 실제 점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지금 기출을 풀고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MBT를 많이 풀어가면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러면 이 모르는 파트는 어떻게 다시 이론서에 돌아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집중학습. 이게 없으면 이 MBT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그래 왔어요.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요즘은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MBT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어려운 틀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 틀린 문제가 다 쌓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요 오답에 대한 학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답 집중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7, 80점에서 언제 이제 오답 집중이 가냐면 이 7, 80점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대략 90점에서 95점 왔다 갔다 한다. 이 단계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그때 오답을 집중 학습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70점에서 80점이라는 소리는 아직 30점에서 20점에까지는 내가 틀린 문제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90점에서 95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끼껏 해봤자 한 개,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한 개, 두 개는 이미 다 여기 있던 문제예요.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굳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90에서 95가 되면은 어디로 간다? 오답 집중학습으로 간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답 집중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파이널이겠죠? 파이널 단계. 자, 오답 집중해서 학습을 했죠. 그러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는데 사실 요거는 옵션이에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이것만 하셔도 이 단계까지 끝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험 보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좀 완벽하게 잘하고 싶다 하면은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여기까지 2단계까지는요 실제 점수가 대략 한 80점에서 한 85점 정도를 목표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합격합니다.
근데 나는 좀 1배수, 0.5배수 안 들고 싶다. 그러면 이 단계 넘어가는 거 3단계까지. 여기는 대략 우리가 실제 시험 85점 이상,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학습인 파이널로 가는 겁니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는 우리가 현재까지 21회에서 22회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 치겠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모의고사 일정이 있어요. 언제 해서 며칠 날 1회를 볼 겁니다. 1회 범위는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만큼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가지고 1회를 쳤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때는 처음에 1회부터 대략 한 10회 정도까지, 절반까지는 평균 70점 정도 유지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구성 자체가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전에 MBT는 기출 문제만 있었잖아요. 근데 파이널부터는 좀 기출 배연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도 있고 심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면은 잘하신 거고요. 이제 11회부터 21회까지 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80점 정도 평균 받으시면은 실제 점수에 가시면 무조건 90점 이상 받으십니다. 이때는요, 그 점수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아까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사이드 문제,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직관적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탈기출된 사이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해가지고 맞출 것인가, 이 연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용도로서 파이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 때는 석차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14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4년 도특채, 이때는 전국에서 94명 뽑을 때입니다. 저희 롬박스터디 파이널 모의고사 때 항해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요 80%가 붙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50% 이내 들었던 사람들은 90%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를요. 엄청난 숫자죠. 전체를 해보면요 72% 붙었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70%가 붙었습니다. 전체 대비했을 때요. 그러면 많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내가 최소한 절반 이상 들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합격했다 보시면 됩니다. 쌤 50% 들었는데 10%, 20%는 뭐예요? 우리 이제 여경분들은 기본 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막 6개, 7개 틀렸음에 불구하고도 진짜 아쉽게 떨어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직렬 같은 경우는 높은 커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보편적으로는 다 붙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자기의 이제 기존 공부, 오답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사이드까지 잡아가서 실제로 시험까지 간다. 네, 오늘 방금 저랑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2탄은 세부적으로 과목별로의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오셔서 과목별로도 디테일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